네, 반갑습니다. 디도겸과 함께하는 대담하소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네네. 네, 했습니다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방금 뽑으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또 이제 선거를 진행한다고 좀 세웠고 우리 도겸이도 좀 볶음 같아요, 그죠? 맞죠? 네네. 이쁩니다.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 또 도겸 씨가 제안한 것들을 말씀 나눠볼 텐데 오늘은 뭐 이제 본격 선언을 하시죠. 뭐 오늘 이 방송이 진행될 때 출마 예정자가 될지 예비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이제 대구 시의회 의원 선거. 네네. 남구 제2선거구에 이도겸 군이 출마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고맙고 한편으로 미안하고 한편으로 뭐 자랑스러운 그런 일이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출마 예정자 혹은 예비 후보 우리 이도겸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기를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한 인간 이도겸의 삶일 수도 있지만 대구를 살아가는 한 청년의 삶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구에서 이제 지역 정치를 계속 하고자 하는 한 젊은 정치 지망생의 이야기로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나눠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 친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친구의 또 성장을 함께 이제 지켜보는 그런 계기로 한번 삼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저도 조금은 알지만 또 완전히 적나라하게 들은 적 없어서 우리 이도겸의 삶을 어릴 적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이제 사이가 그닥 그렇게 막 좋지가 않았어요. 이제 어머니도 많이 바쁘시고 또 아버지는 또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외롭게 자랐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좀 살아남아야 되니 이제 어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되게 어릴 때부터 좀 모범생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규칙을 지키고 그리고 인사를 잘하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규칙을 잘 지키고 인사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제가 되게 좀 특별한 아이다. 네. 약간 그런 조금 그런 약간 좀 그 특권의식이라고 하긴 뭐하고 좀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막상 학교 생활이 꼭 규칙을 잘 지키는 아이가 이제 어른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조금 약간 억울함, 정서 같은 게 좀 있었는데, 근데 사회에 나와도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약간 기득권, 그리고 이제 자본, 흔히 말해서 이제 부자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좀 편법을 통해서 다 돈을 번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네. 이제 근데 그런 어떤 약간 조금 사회에 대한 좀 불만이 가득한 상태에서 나는 꼼수다라는 팟캐스트를 만났죠. 그게 몇 살 때쯤인가요? 그게 아마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네. 되게 빠른 거는 아니다, 그죠? 20대 초반이면. 네, 맞아요. 중고등학생 중에서도 보는 친구들이 가끔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이제 별로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약간 좀 저의 이제 약간 좀 사회가 뭔가 그러니까 학교 사회가 공정하지가 않다는 거에 대한 억울함만 그냥 좀 있다가 이제 나는 꼼수다라는 그 팟캐스트를 들어보니, 아, 이거는 이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가진 뭔가 문제였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약간 정교하게는 아닌데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전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보면 네네. 학교에서 네네.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셨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선생님한테 많이 느꼈었거든요. 뭐 교우 관계일 수도 있고 뭐 폭력적인 에게 일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약간 저 역시도 이제 되게 어른들의 애정을 많이 갈구를 했었어요. 이제 왜냐면 가정에서 그게 충족이 잘 안 되니까.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되게 이제 두 부류의 친구들한테 관심이 많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던가 아니면 좀 학교에서 좀 많이 튀던가. 뭐 싸움을 잘해서 튈 수도 있고 뭐 잘생겨서 튈 수도 있고 뭐 그건 다양하지만 어쨌든 튀는 아이,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를 잘하던가 아니면 튀는 아이, 이 두 가지 부류의 친구들에게만 관심을 쏟지 저 같은 아이, 그러니까 뭐 다른 아이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선생님들한테 관심을 받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선생님 그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 입장에서 뭐 억울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그냥 느꼈던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네네. 느끼는 거니까. 네. 단 한 번도 안 계셨어요.
저는 거의 네. 없었지만 뭐 네. 저 공부를 잘해서 관심을 안 받은 건 아니지만 진짜 내가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이 않지 않았지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때 한 분, 중학교 때 한 분, 고등학교 때 한 분 계셨었거든요.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도겸 씨는. 네. 약간 그분들의 이제 의사를 그냥 배제하고 그냥 이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그쵸. 그러니까 객관적인 게 아니라 그냥 주관적인 느낌으로. 전달되는 게 그쵸. 관심이죠. 네. 예전처럼.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단 한 분도 없었어요. 불행히도. 네네네. 안타깝다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는 한 반에 막 30명 이랬었거든요. 이제 약간 과밀 학급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선생님들이 클래스 교육만 담당했던 게 아니라 학교 운동회 준비도 해야 되고 그쵸. 뭐 서류 업무.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복지사 하다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서류 업무 하다 보면 당사자들 케어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지금도 많이 그 교사를 하는 동생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 케어인데 네, 그죠. 맞아요. 행정 일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조금 뭐 약간 격가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병폐들로 인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그때 반 아이들 하나하나 특히 저같이 조용한 친구들한테 관심 쏟기는 지금도 대단히 어렵겠구나 싶기는 해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도 도겸 씨 키가 커서 그래도 그건 튀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저 키가 많이 작지만 키가 굉장히 중요한 또 서열의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에게. 그러니까 이제 챌린지를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간 본다고 하잖아요. 그 일진 친구들이 이제 입학식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싸움을 걸어보는 거. 그 싸움 그 잘하는 친구들이.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서열을 정하는 그렇죠. 간을 보는데 저도 당연히 도전을 받았죠. 키가 크니까 튀니까. 근데 저는 그때마다 좀 이제 그 도전을 피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받기만 하던가 제가 이렇게 던져볼 이렇게 맞받아칠 그럴 힘은 없었어요. 쌓아보신 적은 없어요? 네, 맞아요. 없어요? 네, 와 신기하다. 진짜 성격 자체가 타고나게 유순하다 그죠? 네, 그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저의 마인드로 그때 돌아가면 뭐 막 어떻게 해서든 그냥 이제 맞섰을 건데 그때 당시에는 그럴 생각을 못해서 그냥 무섭기만 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잘 모르셨겠다 그죠? 좀 착하고 유순하고 순응하는 성격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을 준수하는 친구니 조용하게 잘 따라준다는 생각으로 관심을 안 가지실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는 아이 뭐 전 한 번 더 준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맞는 것 참 같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지 않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시끄러운 사람을 더 챙기는 문화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공직 사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민원인들 먼저 챙기잖아요. 저도 의원 생활할 때도 그렇고 네네. 공무원들 삶을 바라봐도 시끄러운 사람들한테 관심을 더 줄 수밖에 없으니까 참 안타까운 방향입니다. 네네네. 좀 더 조화롭고 체제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조화를 추구하는 사람보다 그죠. 그러니까 네네. 뭔가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시끄러운 사람들이 더 주목받으니까 존중 아닐지라도. 네네네. 그래서 그 나는 꼼수다라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게 개인을 비난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를 그때 느꼈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낙곰수류의 어떤 방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죠. 어쨌거나 방금 말씀 되게 중요한 게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감정과 사회에 대한 시각이 이거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공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우리가 함께 돌보고 함께 문제 제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를 제일 먼저 낙곰수를 위해 느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이제 약간 위안도 얻었던 게 이제 그때 이제 그 진행자였던 김어준 이제 지금 방송 진행 총수가 했던 말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보수는 조금 이제 약간 개인주의의 좀 본능에 가까운 사람들, 진보주의자들은 공동체주의자들의 이제 뭔가 조금은 좀 약간 지능적인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그 분류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진보주의자들이 기본적으로 마음이 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뭐 당신이 당한 모든 일들은 당신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사회가 잘못돼서다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저는 되게 위안이 많이 됐어요. 내 잘못이 아니구나. 내가 당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다가왔었어요. 저는 똑같은 시기에 이게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 모순을 마음으로 느끼다가 제가 이제 사회학과 입학하고 나니까 사회학 자체가 세상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하고 파악하고 문제 제기하는 곳이니까 그때 선배들 통해서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네 잘못이 아니야. 세상은 이래라는 그런 비슷한 경험을 놀랍게도 낙곰수가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네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약간 김어준이라는 사람한테 관심을 많이 가졌고 이제 그가 진행하는 팟캐스트들을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민주당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사실 또 과거부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되게 좋아했었고 또 몰랐는데 젊었을 때는 그 자기 고향에서 김영삼 선거사무소에서 봉사활동도 아, 고향 어디세요? 아버님께서 그 하셨어요? 합천. 아, 그렇지. 경남에 사실 경남 진보의 민주 세력이 아성 같은 분이 원래는 김영삼 대통령이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실제 젊었을 시절에는 그렇게 봉사활동도 하시고 해서 이제 그때는 사실 그냥 흘려들었는데 좀 그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 신기하다, 그죠? 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좀 약간 이제 약간 운명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 환경이 좀 있긴 있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잠깐 여쭤보면 그러면서 이게 책을 되게 많이 읽으셨잖아요. 특히 역사 쪽으로. 그때 이후로 많이 읽으신 건가요? 아, 꼭 그거는 아니었고요. 이제 정말 어렸을 적의 계기는 아버지가 저한테 처음으로 사줬던 책이 세종대왕이랑 이순신 위인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저한테는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안타깝다 그죠. 아버님이 조금 건강하시고 했으면 그럴 때 정말 그 경험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오는 좋은 경험들 그죠. 약간 이제 보통 뭐 딸은 이제 어머니를 롤모델 삼고 이제 아들은 아버지를 롤모델 삼는다지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간에 저 역시도 아버지에게 영향을 되게 많이 그쵸. 받았고 이제 확실히 책을 읽고 독서하는 습관은 아버지 덕분에 시작이 됐던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민주당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조금 정치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되고 또 결국에는 한은가가 나왔다 그죠. 과정 속에 그 과정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낙곰수가 아니라 이제 그 유튜브 그때 이제 당시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를 제가 봤었는데 이제 막 알고리즘에 그 낙곰수와 민주당 키워드와 관련된 여러 영상들이 막 뜨는 거예요. 거기 유시민도 만났고 유튜브인가요? 네네네. 아, 예. 그러니까 팟빵 유튜브죠. 같이 팟빵, 그죠? 봤었는데. 네, 맞아요. 예. 팟캐스트 참 크다. 저는 네. 팟캐스트 잘 이용 안 하는데 네. 많이 영향을 받으시더라고요. 고관여층들은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만났던 여러 가지 사람들 프로그램들 많았었는데 이제 주로 이제 그때 인문학 알고리즘이 되게 많이 떴었던 것 같아요. 그거 같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 마음에 딱 꽂혔던 게 이제 행동하는 양심. 우리 노무현 대통령 말인가요?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죠. 행동하는 양심 그리고 권리 위에서 잠을 자지 마라. 이건 이게 이 워딩으로는 처음 들었는데 너무 멋진 말이다, 그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권리 위에서 이렇게 잠자지 말라는 게 뭐 활동 안 하는 사람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 좀 능동적으로 움직여라. 저는 그렇게 좀 받아들였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남이 대신해 주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대신해 주는 걸 받는 것도 부작용이 큰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해봐야겠다. 근데 그때 생각했던 게 지역위원회라는 거를 들었었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또 팟캐스트나 유튜브였었을 것 같아요. 참 근데 그게 그 간단한 구조도 전달이 안 되도록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세요. 네, 맞아요. 정당, 중앙당, 시당위원회, 지역위원회 이런 구조가 있다는. 근데 그것도 제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일반인들 중에서는 정치 고관여층이니까 알았던 거지. 아마 근데 대부분 팟캐스트에서도 중앙의 이야기만 하지 지역 이야기는 거의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제일 문제가 그거잖아요. 한국 사회 아시는 것처럼 제일 큰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문제. 근데 저는 우연찮게 그걸 들었고 그래서 그냥 한번 던져본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냥 이제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이제 거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달서구에 살았었거든요. 그때는 또 달서 갑 지역위원회 활동이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권태흥 위원장님을 만나고 지금 그 고용노동부에 계시는. 네, 그 민노총 출신. 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네네네. 그래서 그때 기억납니다. 감자탕 집에서 술도 못 마시는데 그래서 술을 못 마십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술을 못 마셔도 되냐고. 또 근데 이게 참 이게 보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지만 우리 소위 뭐 요즘 말하는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애견남들이라서 참 힘들죠. 그러니까 되게 좋으신 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그때 살짝 약간 좀 그 옛날 분들이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네네네.
자연스럽게 연기될 얘기인데 네. 이제 활동이라 하면 사실은 어떤 비슷한 성향이나 비슷한 세대나 비슷한 어떤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분들이 나쁘다기보다는 맞아, 사실 맞아. 이제 어려운 게 이런 청년들이 이제 당 생활하는 게 처음에 정말 힘든 게 이제 또래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위원회는 훌륭한 어른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치. 또래가 없으니까 생각보다 활동해서 길을 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어울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그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약간 관계를 맺는 매개는 술이더라고. 이제 맞아. 술이랑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해 이제 음주 가무라고 하죠. 이게 아니, 예. 좋다 나쁘다보다 네, 그쵸. 네. 저는 사실 그러니까 right or wrong이 아니라 저는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지만 뭐 저를 끊을 때도 있었고 먹을 때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일을 그러니까 공적인 관계를 술로 먹는 거는 전 좀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좀 싫어하는 가부장적 남성 문화다라고 좀 얘기 저한테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금 술이 들어가다 보니 좀 사람이 좀 감정적으로 좀 변하고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끔씩 조금 약간 험한 말들이 오가기도 그렇죠. 했었는데 많지도 않은데 네. 선을 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꼭 계시잖아요. 그 한 분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되게 되게 어른들은 뭐 술 마시고 한 이야기인데 하면서 좀 무게를 좀 안 싣더라고요 거기에. 참 이것도 세대 간의 어떤 극복해야 될 점 같아요. 저희는 술로 잘못한 거는 그 사람이 더 큰 잘못이지 용서될 수 있는 게 아니지 뭐 주치감명 같은 네. 그 저희한테는 그 용서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약간 나쁘게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그런 시절을 살았던 저는 분이구나. 그냥 나쁘지 않고 그쵸. 힘들더라고요. 그치. 술을 그렇게 즐기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철저히 제가 이제 술을 아예 안 마시는 사람이니 전 담배도 안 하거든요. 맞아. 네네. 그러다 보니 진짜 완전 그냥 백선비다. 맞아. 백년 선생. 어른들도 그런 걱정 많이 했었어요. 네. 폭력 안 좋아하고 폭력적인 거, 뭐 술, 담배 이런 뭐 소위 말하는 다 안 좋아하니까. 네네. 근데 그러니까 터프한 지점이 그들의 보기에는 없어 보였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를 좀 많이 걱정해 주셨어요. 진짜. 아이고 제가 어떻게 정치할 거야? 이런. 재밌어요. 근데 그분들 시각이니까 네, 존중합니다. 네. 되게 저한테 좋은 마음들이었고, 여튼.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하기가 싫어지고. 그렇죠. 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정치인이 돼보겠다가 아니라 좋은 마음을 품고 정당 생활을 하고 싶다, 뭔지 알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의 제가 봤을 때 99.9%의 청년 정당인들이 겪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근데 그러다가 또 선거 시즌이었는데 이제 지금 그 신창섭 예전에 북구 도시센터 이제 위원장님을 그때 만나게 됐었어요. 지금 이번에 북구 갑에 구의원으로 출마하신 이제 그 단독으로 공천을 받으신 그런 이제 멤버입니다. 그런 분입니다. 네 맞아요. 네. 사진 뿅. 그래서 이제 그분의 어떤 그런 이제 좀 어떤 주제인지도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강의를 이렇게 듣는데 그 달서가 그 지역위원회에 그분이 찾아오셨었어요. 그때 아마 선거 시즌이어가지고 어떤 뭐 정책 관련해가지고 아마 그때 아닌가요? 그 2018년도에 이분이 달서 을이었나 갑이었나 그 시의원으로 출마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닌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때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니까 약간 이거 내가 원하는 건데 딱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인물 정치가 아니라 어떤 정책 정치 하시는 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좀 결에 맞겠다. 대단한 정책가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손을 들고 저는 이제 그 달서 갑에서 이제 그 청년이고 이제 정치 관심 많은 사람인데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용기 있다. 그렇게 하기 잘 힘든데 이 성격이 그렇게 힘든데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용기가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 되게 직접적이다 그죠. 저는 이런 방식을 되게 좋아해서. 그러다가 이제 그냥 이제 명함을 받았는데 저는 사실 거기서 끝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랬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표면적으로 인사치레 하는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렇죠. 정치 활동하면서. 그냥 원래 방식 그러니까 서로를 알리는 방식이지 그 내용을 만드는 방식까지 아니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분은 직접 저한테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거기에 뭐 이제 약간 저랑 비슷한 이제 청년 정치 그리고 이제 어떤 건 새로운 정치를 이제 원하는 어떤 그런 모임이 있다라고 그렇죠. 해서 갖고 거기서 또 이렇게 만났죠. 그것이 이제 저희가 네. 임시 청년 정부라고 이름 지은 뭐 이름 때문만 아니지만 네네네. 많은 칭찬과 많은 어떤 우려를 동시에 받았던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어떤 거기서 이제 이렇게 딱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되게 뭐가 조금 약간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게 뭐 완전 새로운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제가 지역위원회 가서 들었던 정치는 사실 어떤 인물을 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 약간 동원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물 정치, 동원 정치, 인맥 정치.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 위주로 이렇게 좀 돌아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막 누가 누구랑 친하다, 누가 누구랑 뭐 줄이 있다, 약간 이런 얘기들 많이 사실 저한테는 그게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저는 저랑 전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똑같지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 삶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 또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그리고 좀 속으로는 저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부패할 위험이 있지 않나? 그렇죠. 위험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연을 맺어버리면 문제를 제기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걸 사실 우리 지난 그 이런 정치를 보면서 많이 봤었고 그렇죠. 네, 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죠. 되게 이렇게 관계가 조금 끈끈해지면 이 공사가 어그러지면서 맞습니다. 좀 문제가 생기는 게 되게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네네네. 맞아요. 뭐 그래서 옛 어른들 말에 뭐 친한 사람들끼리 사업하지 말라고. 나 이제 저는 그 네.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네네. 그렇던 찰나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약간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묻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걸 원하는지. 네. 많은 사람이 아직 보고 계시진 않지만 우리 경과하게 하는 대담을 쭉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다는 게 참 엄청난 가치관에도 전환인데 그죠? 네 맞아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 저한테 물어와 주니 약간 순간적으로 제가 뭔가 약간 이제 자존심이 올라가면서 되게 갑자기 뭔가 끌어오르는 거예요. 불이 지펴지고. 제가 잠깐 잘라서 죄송한데 기억나는 게 뭐냐면 처음에 만났을 때 교훈군이 원래 그렇게 차분하기만 한 친구는 아니거든요. 너무 차분하고 되게 지적이고 말씀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정말 작은 말을 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얘기를 굉장히 부드러운 언어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기억나는 게 그 와중에 우리가 줌 미팅을 하면서 했잖아요. 줌 회의. 그때 말한 것처럼 도겸 씨가 요거를 참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발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묻고 이제 요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체계적이고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조리 있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지 얼마나 많은 지식과 고민들을 해왔는지가 기회를 받으니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이제 약간 내가 바랬던 모습이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저는 좀 학제적인 분위기를 개인적으로 선호하거든요. 백선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아까 말했던 이제 서로 간에 배우고 나누고 맞습니다. 그것도 뭔가 행동하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약간 교육 공동체 이런 게 저한테는 되게 이런 걸 내가 되게 원했구나. 맞습니다. 네네네. 우리 임청정 멤버 모두가 원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또 잠깐 말씀드리면 정당이 원래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정당의 상을 제대로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선거 정당이 원래 기능이라고 착각을 하시거든요. 아니,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정치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말고 유럽의 예를 보면 이거잖아요. 정당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사람 만드는 거, 교육을 통해서 서로 사람을 키워내는 거.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제 제밥에만 관심이 생긴 저는 그런 변질적인 거라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죠. 제 언어로 하면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만 준비하는 시험만 치고 있는 그래서 그런 정말 공부를 하는 기간이 모임이 필요하더라고요. 적절하다. 그렇죠. 근데 하고 나니까 사실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은 또 좀 사조직처럼 이렇게 만들까 그걸 걱정하시는데 물론 저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그게 자기를 다스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제가
잘 아시겠지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서로 서로를 감시하는 사람들이었지 서로 서로를 이렇게 의시 아까처럼 인맥 만들어서 서로 지켜주는 그런 조직이 아니었거든요. 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 옆에 계시는 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 후보님이 되게 대단하다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서로 이렇게 조금 친하게 지내다 보면 이제 면 바친다고 그쵸. 하잖아요. 이 면바친 저도 면바쳐요. 아, 예. 진짜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 면바친다는 표현. 그러니까 저도 자유롭지가 않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연차가 쌓이니까 중간 관리자는 아닌데 중간 관리 역할을 이제 좀 압박을 받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짜 면이 바치더라고요. 해보니까. 맞아요.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이제 부끄럽고. 그렇죠. 사람들이 나 싫어할까봐 무섭고. 아니, 그 사람들을 모욕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맞아요. 언제 모든 상황에서 수정할 내용은 생기는데 맞아요. 수정할 내용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원하는 바가 아니니까 그죠? 네 맞아요. 그런 말씀이시죠. 맞아요. 근데 이제 아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들도 이제 그런 어떤 위험에 항상 노출이 돼 있는데 여기 계시는 후보님이 항상 이렇게 딱 중심을 잡아주시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이 후보님이 우리 모임에 있어가지고 가물치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싫지만 감사 역할, 잔소리하는 감사 역할. 아 근데 뭐 가물치가 있어야 오히려 생산성이 더 늘어난다는 맞아요. 그 있잖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감사 역할만 하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잔소리만 하는 사람이었으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저를 걸고 도움 줄 거 함께 할 거는 늘 했거든요. 그걸 아니까 소위 말해 뭐 웃기게 말로 하면 의리, 좋은 말로 하면 연대인데 그게 쓰니까 아 이게 제가 쓴소리를 할 때도 저 형이 저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받아들여 주는 것 같아요. 그걸 감사하죠. 그건 전 신뢰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틀림을 누구보다 좀 빨리 캐치한 사람이라서 그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서로. 나빠서 틀린 게 아니니까 몰라서 틀린 거니까. 근데 문제는 얘기를 하지 않거나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는 거 이건 나쁜 게 되는 거죠. 저는 그걸 경계했던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뭐지 이렇게 이 안에서 이런 어떤 이제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건강해지니까 호응을 해줘야겠다 항상. 그것도 맞아요. 예. 또 이미 또 백선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랑 제일 잘 맞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세상에 대한 규칙, 규정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성향이 조금 사실 그러니까 도겸 씨랑 저랑은 약간 그런 판관의 역할을 판관의 기질이 약간 타고난 것 같아요. 장점이든 단점이든 그죠.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껄끄러운 역할을 하고 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호응을 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 유지해야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튼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되게 이제 오래 우리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었잖아요. 지금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뭐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일들이 많았는데.